자, 이번엔 100점 목표입니다. 시장은 시장이고, 그러니까 인덱스는 인덱스고, 또 기업은 기업이니까 종목은 또 다르죠. 네, 오늘 또 가장 핫한 로봇 쪽 얘기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들어보도록 하죠.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앞서 로봇 이야기 좀 많이 다뤘는데 네. 국내에도 또 다른 로봇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그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MWC가 삼성전자가 선보인 로봇견, 네. 삼성전자가 로봇견을 선보였던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면 모바일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?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. 네, 한국의 한국의 동지트는 네네네. 고스트 로보틱스. 네네.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MWC에서 보통 이제 그 뭐 스마트폰 중에서 아니면 스마트워치가 좀 뭐 많이 늘어나는 거냐, 뭐 좀 진화가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왔었는데 네. 좀 이번에 유독 삼성전자가 눈에 띄게 신제품이라고 갖고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삼성전자 거도 아닙니다. 네. 그러니까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하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로봇 기업의 비전 60라는 그 로봇을 내왔는데 이 비전 60가 일단 삼성전자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과 상당 부분 좀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걸 이번 힌트를 준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. 2015년에 만들어진 스타트업이고 또 사족 로봇, 그러니까 네. 네 발 달린 로봇을 이번에 내놨다는 점. 이 부분이 상당히 국내에서도 많은 그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. 뭐 일단은 고스트 로보틱스 관련된 기업은 뭐 한국의 이제 조그마한 중소형사지만 뭐였죠? 다물 멀티미디어의 네, 그렇습니다.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 내용이 네네네. 나왔는데 주가 변동성은 좀 네네네. 크고. 자, 근데 원래 로봇 관련돼서 국내의 이슈가 지금 쇠몰이를 하고 있지만 네. 실제 리얼리티가 가장 강한 것은 현대차가 인수한 버스턴 다이내믹스잖아요. 그렇죠. 사족 보행 로봇 말씀하셨는데 네네네네. 일명 로봇캐. 네네. 근데 이족 보행도 있는 것 같고 좀. 네네네네. 이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삼성의 고스트 로보틱스하고 네. 뭔가 비교를 좀 해야 될까요? 일단 사족 로봇을 두 회사가 모두 하고 있습니다.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사족 로봇을 갖고 있고요. 또 이제 이 회사 역시 고스트 로보틱스 회사도 사족 로봇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끼리도 사실은 계단을 오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소송에 휩싸여 있을 정도로 서로 좀 견제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약간 재밌죠. 그래서 네. 고스트 로보틱스는 삼성이 뒤에 있고 현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는데 둘이 또 이제 기술적으로 맞소송을 하고 있다. 이 부분이 일단 흥미롭게 보일 수가 있고요. 그런데 이제 좀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사족 로봇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. 이족 로봇, 그러니까 우리 두 발로 서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족 로봇이라고 해서 휴머노이드, 그러니까 한 인간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로봇이다.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하고 있어서 다양한 로봇들을 지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대주주가 된 거고요. 삼성이 지금 밀고 있는 고스트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족 로봇만 합니다. 그래서 사족 로봇을 하고 있고 발열이나 아니면 구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보다는 좀 길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족 로봇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 군에서 쓰거나 뭐 다양한 데 쓸 수 있는 물류나 택배 이런 데 쓸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아니냐,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스트 로보틱스는 사족 로봇만 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. 네. 왜 발이 4개냐, 사족이냐 하는데 이제 균형 잡는 것 때문에 네, 그렇습니다. 그렇죠? 특히 이제 발로 확 밀었는데 딱 일어서고 하잖아요. 예,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계단이나 언덕이나 그 산에서 등산할 때 이럴 때 그냥 그 탱크처럼 돼 있는 그 캐터필러 네. 같은 이런 걸로는 이렇게 하면 좀 넘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를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은 넘어질 듯 하지만 다시 균형감을 찾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기능 때문에 사족 로봇이 현실적으로 가장 더 진화돼 있는
뭐 물건을 싣는 이동형 로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저게 이제 아마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네네네네. 이슈일 거예요. 뭐 네네. 뭐든지 지금 기기들에 보면은 왜 HMD도 이렇게 쓰면은 뭐 네네. 어지러운데 그 맞습니다. 균형을 잡아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기술들. 네네네. 뭐 하여튼 삼성과 현대가 지금 참여를 했다는 거는 판이 커진다는 의미일 수 그렇죠. 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아무래도 그 로봇이 지금 계속해서 뭐 지난번에도 조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사람들이 로봇 하면 그 우리가 TV 공상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제 막 로봇가 이제 막 뭐 싸우고 막 이런 거잖아요. 근데 그런 거가 아니더라도 일단 이게 기계공학의 핵심이면서 또 한편으로 지금 AI까지 탑재를 하면서 로봇 자체가 이제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산업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로봇이 B2B 그러니까 공장에서 쓰이는 그런 자동화 기기도 사실은 로봇이거든요. 네, 그래서 협동 로봇이라고. 예, 그래서 B2B, B2C 이렇게 다 해보면 협동 로봇 같은 것들은 B2B,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용으로 쓰이는 거고 B2C는 이제 서비스형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형 로봇이 또 요즘에 좀 많이 뜨고 있잖아요. 뭐 우리 뭐 식당에 가보면 네네네. 일단 반찬 옮겨주는 로봇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에 점점 더 깊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. 네, 물론 아직까지 조금 적용 단계죠. 청소기에서 뭐 이제 네네. 요즘은 택배 딜리버리하는 뭐 배달 네, 거기 이제 닭 튀겨준다는 뭐이 정도인데 네. 지켜보자고요. 근데 금방 진화할 수 있어요. 그래요? 네네네. 알겠습니다. 하여튼 판이 커지고 있다라는 게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또 새로운 회사가 등장해서 네. 이슈를 봤고 두 번째 또 넘어가서 금융 쪽 이슈도 봐야 되겠는데 자. 이 VC의 대명사죠. 명가이긴 한데 업력도 크고 자본도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LB 인베스트먼트가 드디어 이제 또 들어오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 VC,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이 벤처 캐피탈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회사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LB 인베스트먼트, 그러니까 LB 하니까 약간 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. 네. 이 LB가 사실은 LG LG 가. 그룹에서 반계 기업이죠. 그러니까 관계 기업이긴 한데 뭐 물론 이제 계열 분리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LG에서 나온 인베스트먼트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LB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96년에 분사를 했습니다. 96년에 LG 그룹에서 그냥 그 자회사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2008년에 이제 분사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26년 동안 1조 6천억 원, 그리고 532개의 유망한 국내외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고 110개 기업을 성공적으로 상장 혹은 M&A를 했는데요. 그리고 여기 이제 투자한 회사가 이제 펄어비스, 뭐 카카오 게임즈, 직방, 컬리, 무신사 이런 것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다 유니콘 기업이에요. 그래서 LB 인베스트먼트가 찍으면 유니콘 기업이 되는 거 아니냐?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투자를 잘하는 회사로 이렇게 유명합니다. 무신사가 이제 IPO를 또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또 무신사가 들어오면은 자본 차익이 나오니까 네네네. 투자해서 회수를 해서 이익이 남기는 투자 회사니까. 그렇죠. 네. 네네. 자 일단은 뭐 일반 공모 청약은 흥행을 좀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네.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이제 SBB 네. 실리콘밸리뱅크 네. 이슈가 있잖아요. 네. 거기도 이제 VC라는 이 스타트업 투자 이슈인데 네. 이런 와중에 이 LB 인베스트먼트가 과연 상장을 해서 흥행에 성공할지 상장 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요. 네, 일단 20일, 21일 이때 상장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했는데요. 결과가 좀 놀라웠습니다. 1165.76대 1. 그러니까 VC 그동안 뭐 많은 VC들이 상장해 있습니다만 역대급입니다. 청약 증거금이 3조 4,326억 원이나 몰렸다니까 야, 이거 진짜 꽤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공모 희망 밴드 상단이 5,100원이었는데 이 5,100원도 지금 뚫고 나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 벤처 캐피탈 기업 IPO 기준 최고 경쟁률을 달성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LB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23일에 납입을 거쳐서 29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됩니다. 29일이요? 네. 다음 주네요. 네. 자,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뭐 따상 이런 거 따따상인가요? 네.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정이 있으니까. 네, 그 상단이 5,100원이었는데 네. 5,100원이 사실은 이제 그
자기들이 생각하는 가격의 한 20% 정도 깎아서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많이 몰렸지 않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이슈는 오바는 중국, 시바.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? 요즘 또 방송에 욕설 논란이 많던데 홈쇼핑도 그렇고 이거 자연히 시바는 소재, 동바는 함유. 이거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진짜 궁금합니다. 이게 그냥 그 오바 했을 때 이게 오리온의 바이오 회사, 약자군요. 축약해서. C의 바는 CJ의 바이오 회사, 네. 동바는 동원그룹의 바이오 회사.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식품 회사들이잖아요. 근데 식품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드디어 바이오, 헬스케어 그리고 신약 이런 쪽으로 진출한다. 사실은 뭐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식품 기업들이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한국에 있는 식품 기업들이 대부분 2조 이상 지금 매출이 올라갔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영업이익이 그러면 한 1,000억 이상은 다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식품 시장에만 투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세대 먹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이오 산업에 진출했다. 이 내용을 오늘 갖고 왔습니다.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실 이 헬스케어, 뭐 건강기능식품 영역은 굉장히 넓은데 그걸 바이오로 또 뭉쳐놓으면은 모호성이 좀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자, 그러면은 이 오바, 동바, 하여튼 풀어주세요. 네, 일단 CJ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그렇죠. CJ가 사실은 제일 잘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. CJ 제일제당이 한 매출이 한 18조 정도 되거든요. 18조 정도 되는 매출 중에서 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겠지만 바이오 사업 부문이 4조 8,540억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5% 이상이 바이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고 웬만한 식품 기업과는 아예 차별화 포인트가 확실하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바이오 사업을 CJ 내부에서는 레드, 화이트, 그린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레드는 이제 그 질병 진단 그리고 뭐 치료, 바이오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레드라고 표현을 하고요. 근데 화이트는 이제 굴뚝에서 하얀 연기 막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. 이 하얀 연기가 올라가는 거는 친환경 그러한 그 바이오 산업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. 그다음 그린 바이오는 이를테면 CJ가 지금 미생물, 식물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기능성 소재와 식물 종자, 그다음에 첨가물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라이신, 메지오닌 등 동물 사료용 아미노산이 주력 제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오리온 쪽은요? 오바죠, 오바. 오바. 네, 오리온 쪽이 그동안 이제 오리온이 제과 한 우물만 팠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왔는데, 뭐 오리온은 사실 이제 한국 매출보다 이제 그 중국 매출이 더 또 베트남 매출이 굉장히 더 치고 올라오고 성장률은 더 가파릅니다. 그래서 오리온은 이제 사실 글로벌 제과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에서 자랑스러운 이제 식품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사실 이제 좀 고민이 있죠. 그러니까 해외에서 외화는 잘 벌어왔는데 차세대 먹거리가 뭘까? 이렇게 했을 때 오리온도 마찬가지로 암 진단 그리고 결핵 백신 이런 쪽으로 해서 국내의 많은 업체들과 지금 협력을 하면서 바이오 사업을 좀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. 그래서 특히 난치성 치과 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인 하이센스랑 투자 계약을 해서 오리온 바이오로직스를 2022년 11월에 론칭을 했거든요. 이런 것들을 보면 오리온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바이오 사업의 진심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. 동원 쪽도 하면서 네, 동원도 최근에 이제 결합 다양한 이제 합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동원그룹이 핵심으로 보는 거는 M&A입니다. 지금 동원그룹은 보령 바이오 파마, 그러니까 이 신약 개발하고 백신 만들고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. 그런데 이게 이제 매물로 나오자 동원그룹에서 이번에 뛰어들어서 3월달에 이제 우선 협상 계약자가 돼 있는데 본 계약까지 이번에 치르면 보령그룹에 있는 그 백신 회사를 동원그룹이 품으면서 처음으로 동원그룹도 바이오 계열사가 생기는 이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됩니다. 네. 자, 바이오 독특했는데 좀 축약어로 보니까 좀 용어가 흥미로워서 들여다봤습니다.
아이디어에 또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요. 백정우표 시간이었습니다.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